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CJ제일제당입니다. 자, 최근에 K식품에 대한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조선 방산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반도체 그리고 K식품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것이 현재 제 눈에는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까지 보여왔듯이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자금이 다시금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만약에 K식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경우 수급의 유입이 쏠릴 경우에는 사실 대장주격인 기업들에 가장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오리온을 말씀드렸었죠. 오리온을 대략 한 5일 전에 말씀드렸고 약 11만 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아무도 모르는 최대 수혜주, 역대 최대 실적, 배당 100% 인상, 압도적인 경쟁력, 오리온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약 5일 전에 주가는 11만 원이었어요. 11만 200원이었고 현재 오리온의 주가는 약 12만 200원입니다. 대략 한 8% 이상, 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8%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투자 중이고 8%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CJ제일제당입니다. 사실 오리온 못지않게 CJ제당 역시나 K식품, K푸드에 대해서는 거의 대장주격의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해외 매출 비중, 해외 실적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수출의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K식품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실적 자체가 워낙에 좋아요. 재무가 워낙에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은 약 4.2조 정도 됩니다. 4.1조 정도 되는데 보시면 실적이 작년 기준으로도 약 1.6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8조 원 정도의 실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단기순이익도 7,200억, 올해가 8,300억 정도로 현재 시가총액 4.2조이기 때문에 POR 기준으로도 대략 한 4가 안 되는 수준이고 PL 기준으로도 대략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식품 기업들, 특히 K식품으로 불리는 뭐 사양식품이라던가 뭐 농심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외 수출에 대한 그런 비중을 꾸준하게 높이고 있고요. 실제로 숫자로 지키고 있는 해외 수출에 대한 성장성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대략 2년 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K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런 진출을 위해서 증설을 한다거나 설비 투자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라던가 혹은 단기순이익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도 마찬가지고 갖가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실적에 단기적으로는 꺾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시장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죠. 주식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반영을 하면서 주가는 대략 30%가량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증설된 공장으로 인해서 해외 생산에 대한 그런 본격적인 그런 업황에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다시금 주목할 때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해외 공장에 대한 완공이 다가오고 있고 해외 공장 완공이 되자마자 현재로서는 수요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갖가지 비용으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사실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실적은 좋아요.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고 워낙에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성장성은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그러니까 뭐 상향식품이라던가 다른 이제 K식품들의 그런 성장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인 실적, 상대적인 그런 성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인 실적은 당연히 성장을 하지만 상대적인 부분에서 매력도가 떨어져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 CJ제일당에도 지금부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CJ 대한통운에 대한 제외 실적을 봤을 때에도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 4.1조 정도 되죠. 영업이익의 CJ 대한통운 제외도 1조 정도 포함시킬 경우는 1.5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가장 저렴한 K식품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K식품뿐만 아니에요. 바이오 사업 특히나 이런 건강보조식품이라던가 혹은 사료라던가 이런 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원재료를 생산하고 있고 이쪽에 대한 생산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30%가 넘습니다. 참고로 이쪽 사업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K식품주들의 비해서 저평가받아야 될 요인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산업 쪽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압도적인 캐시카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왜 CJ제일제당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아왔느냐 한다면
바로 CJ라는 그런 지주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CJ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CJ 제일당에서 이제 CJ로 가야 되는 그런 자금들이 워낙에 많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CJ가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죠. CJ 이제 올리브영 필두로 해서, 그리고 엔터를 필두로 해서 CJ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CJ 제일당이 이제는 맏형으로서 다른 동생들도 키워내야 했었다는 그런 처지였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특히 CJ 올리브영이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큰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K-뷰티에 대해서는 가장 뛰어난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런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부분이 저는 꽤나 많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바이오 사업을 가지고 있는 K식품주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될 요소는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그런 과한 경쟁, 포화 시장이 이제는 해외 시장으로 개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서 뭐 오리온, 농심, 그리고 CJ 제일제당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K식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만두라던가 햇반이라던가 김치 이런 쪽에서 매출이 워낙 성장성이 뛰어나죠. 이에 따라서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치킨이라던가 혹은 뭐 송새우 만두라던가 통오징어 만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해외 매출의 대부분이 북미 쪽이었어요.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헝가리에도 공장을 짓고 동남아에서도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이라던가 호주,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해외 공장 증설에 굉장히 공격적인 적극적인 행보를 펼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안 좋아짐으로써 주가가 꽤나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이지만,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쪽에 대한 증설이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이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주가는 시가총액은 10중 8구 선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김치, 냉동밥 혹은 만두, 햇반 이런 쪽들에 대한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햇반이 처음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햇반이 팔릴까? 우리나라 어차피 쌀이 굉장히 공급이 많은 국가이고, 특히 주식이 쌀이다 보니까 그냥 전기밥솥에다가 버튼 띡 누르면 되는 건데 햇반이 팔릴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상당히 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죠? 햇반은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됐죠. 이런 것들도 해외에서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성장성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김치라던가 만두라던가 치킨 이런 쪽들은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햇반에 대한 성장성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밥 종류 같은 경우는 한번 스테디셀러에 들어가게 되면, 베스트셀러에 들어가게 되면은 꾸준하게 캐시카를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쪽에 대한 성장성도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북미 같은 경우도 무려 4.7조 원 정도의 매출을 내면서 역대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갈아치우고 있어요. 특히 프리미엄 피자 브랜드 1등 브랜드인 슈완스를 인수함으로써 피자 쪽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만두를 필두로 해서 김치, 피자, 햇반 이런 쪽들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성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매 분기마다 역대 최대 매출을 찍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신제품들을 뭐 치킨이라던가 혹은 김밥이라던가 이런 쪽들에 대한 신제품들을 꾸준하게 내보이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성장성을 꾸준하게 가져오고 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독일 같은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유럽 시장도 진출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호주 같은 경우도 호주 2회 유통체인과 이미 협력을 하고 있어요. 이미 갖가지 매장에 CJ 제일당의 제품들을 쑤셔 넣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유통망의 80%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유통망 확보라던가 물류라던가 마케팅, 홍보 혹은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로 인해서 실적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안 찍혔던 것은, 성장성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쪽에 대한 그런 증설 효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성장의 모멘텀이 저는 꽤나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역대 최대 매출, 최대 실적을 꺾고 있는, 갱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증설가 연료가 될 경우에는 저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는 현재 CJ 제일당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제가 매수를 할 때에는 당연히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생각이고, 저 역시는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특히 바이오 사업 쪽에서 워낙에 성장성이 뛰어나고 캐시카우
역할을 맡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PR이 8 이하로 내려와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꽤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바이오 사업의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리스크도 훨씬 더 작죠. 특히 캐시카우, 그러니까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이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쪽들도 꾸준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캐시카 역할에서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해외 공세 증설 지금까지 공격적으로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한 템포 쉬어가면서 증설된 물량을 뽑아내면서 실적을 지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주 환원책도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CJ제일당은 해외 쪽에 증설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인수도 하고 마케팅 물류도 하다 보니까 주주에게 주는 환원책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이런 쪽들도 이제는 올해부터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에는 글로벌 생산 시설에 대한 확충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 바이오 사업이라는 그런 고부가치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저평가 요지를 굳이 이제부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점, 특히 이제 미국 중서부에도 꾸준하게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럽의 헝가리도 이제 진출하고 있고 증설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고요. 특히 뭐 베트남 혹은 동남아시아도 진출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IC 사업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가축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원재료 사업에서도 이 라이신에 대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이에 따라 라이신을 공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꽤나 큰 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라이신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관세 영향도 있고 세계화가 점진적으로 블록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역시 공급에 대한 차질이 하나둘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공급이 꾸준하게 생산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라이신 가격이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대략 2년 동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캐시카우스의 역할로서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식품 사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사업과 그리고 라이신 사업, 그리고 가축에 대한 그런 사료 사업, 이런 쪽들에 대한 성장성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이쪽이 지켜진다면, 그러니까 식품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다른 쪽에서 역성장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다른 쪽에 역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혹은 내년부터는 해외 증설에 대한 그런 성과가 나올 것이고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국내 시장에서도 이미 뭐 포화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이제 브랜드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비비고, 햇반, CL 제일당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해외 증설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꽤나 공격적으로 쓰였던 자금들이 이제는 조금씩 숨통이 트일 거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주주 환원책을 공격적으로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장기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K푸드에 대한 글로벌 확장과 그리고 바이오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 특히 글로벌 생산 인프라 확충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왔다는 점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를 지금부터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제 본격적인 실적 퀀텀 점프는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 나올 것인데 시가총액은 언제나 그러니까 주가는 언제나 펀더멘털을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CJ제일당의 분석이었고, 특히 K식품을 저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리온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약 8%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으로 CJ제일당을 보고 있다. 오리온도 마찬가지고 CJ제일당 마찬가지고, 사실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꽤나 급락한 가운데 그 이슈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마켓 꿈덕임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공간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